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훈 의원께서 주최하고 예, 오늘 특히 바쁘신 와중에 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 대표님, 또 김영선 우리 의원님, 또 유성걸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님, 유상범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감사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공동주관을 맡아주신 한국산업연합포럼의 정만기 회장님과 자리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략 산업은 한번 투자를 하면 수조 원의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으로부터의 세액 공제 지원 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5, 6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또 법인세에 따른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대략 빨라야 한 5, 6년인데 미국은 바로 투자 시에 현금 환급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이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산업 투자 대기업이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대한민국이다 라는 답을 하기는 굉장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우리 발제를 맡으신 김우철 교수님과 또 여러 우리 패널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법안 자체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 세법 인지에 대한 우리가 자문을 하고 긍정적인 좀 우리가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투자를 감행하는 기업들은 투자 당시에 막대한 현금 환급 지원을 바로 개런티를 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계 넘버원의 국가에 투자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제도적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국가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또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세제 지원 혜택은 없을까 하는 물음에서 오늘 이 법안 자체가 스타트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이 법안 자체를 과제 입법으로 간주를 하고 정부 측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에 오늘 우리 총괄 심의관도 참석하셨는데 이 규정 자체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에 던지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행 규정도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선진 유럽, 미국이 이미 감행하고 있는 이 법안 자체를 우리도 한번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토론 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함께 하신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6월 이후에는 무역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그나마 어려움을 탈피해 가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2022년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리 수출은 2017년 이전하고 달리 세계 수출 성장 속도에 밑돌면서 성장세가 아주 정체가 됐습니다. 2008년에서 12년까지 이때 수출은 연평균 8.1% 성장하면서 세계 수출 성장세 5.17%보다 훨씬 높았고요. 2013년에서 17년 이 시절에도 세계 수출은 마이너스 0.8%밖에 성장을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0.9%가 이제 성장이 돼서 거의 1.7%포인트 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7년에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18년에서 22년까지 보면 세계 수출은 7%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연평균 3.6%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세계 수출 증가율보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은 2017년에 3.23%였는데 2.74%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0.1%포인트 떨어지면 일자리가 15만 개 정도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양질의 일자리가 50에서 70만 명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 추세를 지금 역전시키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뭐 앞으로 좋아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그 원인을 조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제 입법이 우리나라는 매년 한 2,000건씩 법안이 생겼는데 다른 나라들은 100건 내외 정도니까 엄청나게 입법이 많아진 거 하나.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유럽 등의 우리 경쟁국들의 입지 매력도가 지금 우리 이 김상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제 지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는 입지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그 또 제도도 없어서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2017년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 대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게 한 2배 정도밖에 안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2021년에는 6배까지 늘어납니다. 우리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돌려 올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출산율에도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서 출산은 1.4배 그다음에 결혼도 한 1.4배로 높아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대고 해외로 나가니까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발견을 못하니까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정규직 보호를 엄청 많이 세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CEO들이 이 정규직을 잘 안 뽑고 임시직을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임시직 비율이 26%로 OECD 국가에서 콜롬비아 27.6%보다 한 단계 낮은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고 OECD 평균은 11.4%거든요.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정규직이 비정규직 대비 출산 확률이 1.9배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여건이 지금 나빠지면 질수록 우리 젊은이들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게 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여기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김상훈 의원님이랑 우리 무역협회 또 그 산업연합 포럼에서 IRA 직업 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저는 이런 제도라도 좀 도입이 돼야 최소한 다른 나라와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도 좀 들어올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배터리 업체, 전기차 업체, 많은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나마 외국으로 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 기반을 튼튼하게 하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도약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것만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야 되지 않겠냐. 뭐 법인 이 구체적인 문제는 지금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들이 이 기업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국내에 해외를 안 나가고 국내에 많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민간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다. 아니면 우리 미래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김상훈 의원님과 참석하신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 환급제 도입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님, 또 김영삼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정희용 의원님이 함께해 주셔서
더 자리가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유럽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직접 환급제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EU에서도 미국의 이런 조치에 자극받아 유럽판 IRA 도입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도 직접 환급제 도입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첨단 산업 지원을 경쟁국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가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5%까지 상향하는 조특법을 처리하기도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도입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오늘 논의하는 미국의 IRA의 직접 환급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미국 IRA 직접 환급제가 우리 경제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 섣부른 규제법으로 기업 투자를 옥죄는 시행착오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현장과 현행 법이 괴리되는 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세계적으로 투자 유치에 더 효과를 낸 다양한 정책들을 대한민국 환경에 맞게 검토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한국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내용 중에 미국의 IRA법 관련돼서 여기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아주 상세하고 또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조세 지출 텍스 크레딧 관련돼서는 잘 아시겠지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그리고 비과세 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의 주제는 직접 환급을 텍스 크레딧을 직접 환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제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텍세이션을 전공을 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우리 그 세제 일부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 세제의 경우에 네거티브 인컴 텍스인데 또 CTC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 이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새로운 이런 방법들을 논의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그 김우철 교수님께서 제가 일람을 해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김상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법안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조세 소위원장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축사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세제 또 새로운 조세 특례 관련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은 저희 조세소위에서도 아주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토론회가 우리 어려운 업계 또 더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 경제에 큰 활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